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부를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천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원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의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금 오행의 천간 특징 보고 갈게요. 금은 시기로 치면 가을을 뜻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까지 지나오면 이미 사계절로 쳐도 절반 넘게 진행해 온 거예요. 금의 시작은 미약해서 사주에 따라 두려움도 많고 위축된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금들은 삶에 두려운 것 없이 매사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금은 선악을 구분하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오행이에요. 금의 기운이 적당하면 사람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뒤끝이 없어요.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상산의 조자룡 같은 모습이에요. 상산 출신의 좋은 자룡이란 뜻이에요. 멋있죠?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매사에 이분법으로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선악으로 나누는 등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금이 지나치게 약해도 문제죠. 타인의 잘잘못은 나누지만 자기는 내로남불 태도로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도 해요. 거기에 매정하기에도 이루 말할 데 없이 매정하니까 이익 앞에서 부모 형제도 안 가리고 내치는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금은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립니다. 자, 신금은 천간 중에 8번째인 천간입니다. 신금 일간인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전지현, 김수현, 현빈, 김태희 씨가 있네요. 결실 중에서도 최고 결실이 바로 신금이에요. 사주 구성이 어찌되었든 신금의 동태를 살펴야 품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금 자체가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변화할 필요 없는 이미 완성된 최종 버전의 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답정너라고 합니다. 신금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글자라 다루기도 쉽지 않고 예민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힘든 겨울을 나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어요. 혹독한 계절을 버텨내야 하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금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취하려고 하니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경계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주에 지장간이든 어디든 신금이 있다. 그 사람을 굉장히 비싸게 군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금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지가 남들한테 벽치는 거면서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불쌍한 척 자기 연민 빠져서 비련의 여주인공 빙의 금지. 맨날 니네한테 삐졌다, 나랑 안 놀아준다, 왕따다 이런 가스라이팅 졸라 하죠, 신금들. 둘, 누가 들어온 적도 없는데 혼자 마음속에 비밀의 문 만들어서 지 혼자 열고 닫고 내보내고 고개 절레절레 금지. 괜히 다른 사람한테 그 약간 죄책감 심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셋, 가끔 나 천재인가 자문자답, 천재병 코스프레, 천재병, 홍대병, 예술병 이런 거 있잖아. 지 아는 거 남이 모르면 비웃는 거 금지. 이상한 그 있어, 그 재수없는 거. 다들 공감할 거야. 주변 신금 생각해보세요. 본인만 몰라. 내 받은 혜택은 지가 제일 많으면서 아무도 날 안 챙겨준다는 미친 소리 주변에 하고 다니는 거 금지. 관종이에요, 관종 얘네들.
5. 지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3개년 계획까지 다 짜놨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할까 말까 물어보고 걔네들 아이디어만 빼먹는 얌체 행동 금지. 6. 손에 쥔 거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능구렁이 같은 망상 탐욕 금지. 얘네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욕심 졸라 많아요. 신금이 물건이야.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그 물건 욕심 같은 거 졸라 심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7.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난 일단 받고 주려는 도둑놈 심보 금지. 신금은 일단 밥을 사 먹이든 뭘 주면 태도가 달라져요. 줘보세요. 일단 얼굴이 바뀝니다. 8. 아무한테도 진짜 속마음 보여준 적 없으면서 자기는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다고 구라핑 금지. 신금 속마음 아무한테도 오픈 안 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오픈 안 합니다. 얘네들 절대 믿지 마세요.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비밀이야, 믿지 마세요. 찢었나요 신금? 자, 해설. 첫째, 신금 연약. 신금은 음기이기는 하나 강건하지 못하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 예민하고 나쁘게 말하면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신의 호불호가 분명하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대를 자신의 선 안에 들이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보통 신금을 물상으로 바늘, 칼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신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니까 상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동이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칼과 같다면 언행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 칼날이 역으로 나에게도 향할 수 있으니까 타인에 대한 비교, 열등감, 패배주의에 젖으면 정신적으로 스스로 괴롭히는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둘, 온윤이청. 신금이 차갑고 날카롭다고 하지만 어떤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다른 성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한 글자만 보고 단정 짓는 단식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죠. 신금이 화를 만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니까 주변에게 사랑과 애정을 베푸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수를 만나면 속마음이 투명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된 사람이니 믿을 수 있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수화가 혼잡하여 싸우게 되면 자신의 사리사욕이 섞이니까 순수하지 않고 영악하게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니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을 포용하지 않게 됩니다. 신금들은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계산해서 버려요. 셋, 외토지다. 신금은 금 중에서도 음이니까 금은보와 같은 보석과 진주 같은 귀한 성분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맑기와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듯이 신금도 때가 타거나 흠집이 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주에 토기운이 강하면 먼지가 묻고 심하면 땅에 파묻히게 되어 빛을 잃으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신금이 토가 많으면 땅에 묻힙니다. 이를 매금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서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장 큰 장점인 맑음이 도리어 탁해지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금오행은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면에 자신감을 내재하고 있는데 매금되어서 탁해지면 스스로 나서지 않고 의지하게 되는 단점으로 나타나게 돼요. 심하면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를 주니 처음에는 호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라이팅하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 요수지형. 신금은 귀중하니까 늘 깨끗하게 씻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의 가치를 뽐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범람해서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주에서 임수를 만나면 수원이 되니까 임수라는 큰 바다를 아우르는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또한 개수를 만나게 되면 수생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역량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는 인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오직 자신에게만 주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니까 좋게 말하면 관종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그로를 끄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는 어그로꾼 한 명만 있어도 분탕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 격리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을 사람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쓸쓸한 말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번째, 능부사직. 신금에게 토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자신을 빛내줄 임수 또한 토국수로 공격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병화가 있다면 무토를 도우니까 더욱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신금은 병화를 능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병화를 꼬드겨서 무토를 돕지 못하게 합니다. 야같죠? 따라서 자신에게 적이 될 수도 있는 오행을 설득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무토 또한 임수에게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은 신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번째, 능구생령. 신금은 오행 중에서 가장 강한 금의 장점은 모조리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금의 단점을 극복한 오행이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신의 능력을 깨닫기만 한다면 한계가 없는 최고의 글자는 맞아요. 이러한 본능이 내재되어 있어서 신금은 겉보기보다 훨씬 욕심이 많습니다. 주변과 협조하는 듯 보이더라도 많은 신금들은 자신이 주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금이 돈 욕심 없다는 건 구라예요. 마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는 잔머리를 굴리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7번째, 열측희무. 신금에 지나치게 화기운이 강하면 화극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금의 어머니인 토를 만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신금이라면 기토로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금이 화라는 관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인 인성에게 먼저 보호를 받으면 나중에 이를 보답하려고 하나 그 진실은 신금만이 알겠죠. 사주가 아무리 조졌다고 하더라도 신금이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금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는 먼 미래에 당신이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계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한칙 희정. 신금은 술을 기뻐하지만 지나치게 수기운이 강하면 오히려 날씨를 얼어붙게 됩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정화로서 먼저 온기를 만들어서 얼어붙은 술을 녹이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신금이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정화만 있으면 오히려 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신금은 음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금이니까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종이죠. 하지만 수의 기운이 섞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들이 수가 있으면 사회용 얼굴과 겉으로 보여지는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일반인들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 특징 잘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3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4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